안녕하세요. 한 잔의 술에 담긴 지리적 테루아와 분자 생물학적 흐름을 추적하는 주류 계보학입니다. 혹시 한파로 포도밭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다면 양조가들은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놀랍게도 독일의 와인 메이커들은 이 파멸적인 한계를 역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달콤한 액체 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아이스와인의 영하 결정화 비밀을 펼쳐보겠습니다. 독일 아이스와인이 영하 결정화 방식을 통해 천연 당분과 복합적 산도를 농축하는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 인류가 발전시켜온 주류의 계보를 거시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가혹한 기후적 재앙과 인간의 무모할 정도의 집념이 결합했을 때 비로소 역사에 남을 불멸의 명작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주류 계보학이 추구하는 지리적 인문학과 음료화학의 관점에서 볼 때 스코틀랜드 아일레이 섬의 척박한 대서양 해풍과 소금기가 피트 위스키의 해조류 풍미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미국 켄터키의 고온다습한 기후가 옥수수 증류주의 오크통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듯 독일의 혹독한 겨울철 동결 기후는 와인 양조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물리적 연금술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독일의 아이스와인, 즉 아이스바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와인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따스한 햇살과 풍요로운 포도밭의 풍경만을 떠올리지만 아이스와인은 정반대로 생명이 완전히 얼어붙는 영하의 한계 상황 속에서 포도 내부의 수분을 결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탄생합니다. 이는 우연한 실수와 환경적 결핍이 결합하여 우연히 탄생했던 과거 포트와인이나 쉐리와인 같은 강화와인의 극적인 서사와도 깊은 계보학적 궤를 같이 합니다. 자연이 내린 파멸적인 한파에 맞서 포도밭 전체를 걸고 벌이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어떻게 단순한 과일의 즙을 황금빛의 넥타르로 탈바꿈시키는 것일까요? 본 분석에서는 오크 숙성과 증류의 생화학적 심층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엄밀한 시선으로 영하의 결정화 과정이 포도 내부의 유기산과 천연 과당을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압착하고 농축하는지 그 물리화학적 연대기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1. 지리적 한계와 혹독한 기후가 빚어낸 극한 환경의 연금술. 와인용 포도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에 위치한 독일의 모제렐과 라인가우 지역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척박한 포도 재배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곳의 가파른 전파남 경사지는 낮 동안 미미한 햇빛을 겨우 흡수하여 포도를 가꿔내지만 가을을 지나 겨울이 찾아오면 대륙성 기후에 잔인할 정도의 급격한 한파가 포도밭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류 계보학의 지리화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극한의 기후는 포도나무의 생체 대사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포도 알갱이 내부의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방식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인 와인 양조가 포도가 가장 완벽하게 익은 초가을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아이스와인을 위한 포도는 수확되지 않은 채 매서운 겨울서리와 눈을 맞으며 나무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이 기간 동안 포도는 수많은 동결과 해동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낮에는 미세하게 온도가 올라 포도 내부의 수분이 살짝 녹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영하의 기온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저온 노출은 포도 내부에서 매우 독특한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식물 세포는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면 세포막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방어 기전을 가동합니다.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전분과 대사, 물질을 빠르게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여 세포에게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화학에서 말하는 총괄성의 원리로 액체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어느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해 포도 스스로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눈물겨운 생존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 알갱이 내부의 수분은 표면과 세포 간극에서부터 서서히 순수한 얼음 결정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며 중심부에 남은 세포액은 고농도의 당분과 산미 성분으로 농축됩니다. 또한 겨울철의 건조한 칼바람은 포도 껍질에 존재하는 미세한 기공을 통해 내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증발시킵니다. 이를 양조학에서는 자연적 동결 건조라고 부릅니다. 가을철 귀부와인이 보트리티스 시네레아 곰팡이를 통해
포도 껍질에 구멍을 뚫어 수분을 증발시키는 생물학적 방식이라면, 아이스와인은 오직 영하의 온도와 바람이라는 순수한 물리적 힘만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 알갱이는 수분량의 대다수를 잃고 쪼그라들게 되며, 그 내부에는 인간의 미각을 자극할 농밀한 화학적 에센스만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포도를 오래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의 독특한 테루아와 극단적인 겨울 기후가 포도의 화학적 조성을 근본부터 재구성하는 자연적 연금술의 첫 단계입니다. 파멸에 맞서는 한밤중의 도박과 동결 수확의 서사. 독일 퀄리티 와인 법률에 명시된 아이스 와인의 수확 조건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법적으로 포도가 자연 상태에서 최소 영하 7도 이하로 완벽하게 얼어붙어야만 수확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겨울철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영하 7도 이하의 혹독한 한파가 찾아오기 전에 포도가 새들에게 먹히거나 곰팡이가 피어 부패해 버린다면, 생산자는 한 해 동안 가꾼 포도밭 전체를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파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이 따뜻해진 최근에는 독일의 수많은 명문 와이너리들이 아이스 와인 수확에 완전히 실패하여 단 한 병도 생산하지 못하는 대재앙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 와인 생산은 그 자체로 거대한 대자연과의 도박이자 인간의 집념이 부딪히는 극적인 서사입니다. 수확은 보통 기온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한밤중부터 이른 새벽, 즉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조금이라도 비추는 낮 시간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여 포도 내부의 얼음 결정이 순식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와이너리의 알람이 울리면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얼어붙은 포도밭으로 들어가 칼바람을 맞으며 언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포도 송이를 조심스럽게 한 송이씩 손으로 수확합니다. 기계 수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얼어붙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매우 취약하여 기계의 진동이 가해지면 나무 자체가 부러져 수십 연령의 포도밭이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온이 영하 6도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포도가 압착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녹아버린다면 그 즉시 아이스 와인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녹는 순간 얼어붙어 있던 순수한 수분이 다시 중심부의 진한 당분, 원액과 섞여 평범한 포도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텐더들이 정교한 프리미엄 칵테일을 만들 때 얼음이 녹아 음료가 밍밍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물과 잔을 미리 차갑게 칠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스 와인 양조자들은 포도가 얼어붙은 얼음 결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동결 압착기로 직행시키는 극단적인 시간 싸움을 벌입니다. 수확된 포도는 단단한 돌덩이처럼 서로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며 즉시 양조장으로 압송됩니다. 이 치열한 한밤중의 수확 과정은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주류 역사 속 생존의 이야기이자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낸 인간의 위대한 집념의 증거입니다. 3. 영하 결정화 마스터 클래스. 수분과 당분의 연력학적 분리 메커니즘. 얼어붙은 포도가 양조장에 도착하면 즉시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는 특수 압착기 내에서 압착 공정이 시작됩니다. 이 공정의 핵심은 바로 영하 결정화라는 순수한 물리학적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과 당분, 그리고 유기산은 각각 얼어붙는 어는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어붙지만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타르타르산이나 말산 같은 유기산이 고농도로 용해되어 있는 포도, 핵심 용액은 어는점이 0도보다 훨씬 낮은 영하수 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른바 어는점 내림 현상을 보입니다. 이를 물리화학적 공식으로 접근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용액의 어는점 내림 변동폭은 용질의 몰랄 농도와 용매의 어는점 내림 상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포도 알갱이 내부의 세포 간극에 존재하는 수분은 당분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영하 7도의 환경에서 단단한 얼음 격자 구조로 완벽하게 전환됩니다. 반면 세포 중심부의 액포 내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당류 용액은 몰랄 농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영하 7도 혹은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고
유동성을 가진 진득한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찾기가 얼어붙은 포도를 강력한 압력으로 누르면 이미 단단한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린 순수한 수분은 앞찾기 내부의 미세한 스크린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체 상태로 내부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반면 어는 점이 극도로 낮아 여전히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초고농도의 천연 당분과 과일산 성분만이 세포벽의 압착을 뚫고 빠져나와 아주 뚝뚝 떨어지며 극소량 추출됩니다. 독일 와인 협회의 양조학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포도 한 송이에서 추출되는 포도즙의 양과 비교했을 때 아이스와인 공정에서 얻어지는 농축액은 겨우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 이상의 수분은 얼음의 형태로 앞찾기 내에 잔류하여 폐기됩니다. 물 분자는 얼음이라는 고체 격자 구조 내에 고립시키고 오직 인간의 미각을 매료시키는 에센스만을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이분해 결정화 기술은 인간이 인위적인 열을 가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이 아니기에 과일 고유의 신선하고 섬세한 아로마를 분자 파괴 없이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물리적 추출법입니다. 열을 가해 졸여내는 방식의 디저트 와인들은 가열 과정에서 화합물의 열분해가 일어나 캐러멜이나 한약재 같은 무거운 향이 지배적으로 변하지만 아이스 와인은 영하에서 추출되므로 포도 고유의 신선한 청포도, 시트러스, 청사과의 아로마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4. 천연 과당과 복합적 산도의 생화학적 완벽한 조합. 이렇게 추출된 황금빛 농축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와인의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인 웨슬레 지수로 보면 일반 고급 드라이 와인이 70에서 90 웨슬레 수준인 것에 반해 아이스 와인의 원액은 최소 110에서 150 웨슬레를 가볍게 상회하며 리터당 잔당 수치가 150지에서 많게는 250지에 육박하는 엄청난 밀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이스 와인이 전 세계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서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설탕처럼 달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그 압도적인 당도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복합적인 산도의 공존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은 나무에서 과숙될수록 당도는 급격히 올라가지만 신맛을 내는 산도는 호흡 대사를 통해 분해되어 급격히 감소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만약 따뜻한 기후에서 포도를 오래 방치해 당도만 높였다면 그 와인은 입안이 끈적거리고 불쾌한 설탕물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스 와인은 가을철에 이미 최적의 산도를 확보한 포도가 겨울철 동결 상태로 진입하면서 수분만 물리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포도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선한 타르타르산과 말산이 당도와 정확히 동일한 비율로 극단적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고농도의 유기산들은 천연 과당과 포도당이 줄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끈적이고 텁텁한 느글거림을 입안에서 완벽하게 상쇄하고 잡아주며 첫맛은 강렬하게 달콤하지만 끝맛은 놀라울 정도로 청량하고 세련되게 마무리되는 감각적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도로 숙성된 스카치 위스키가 강렬한 알코올 타격감 속에서도 복합적인 과일 향과 피트 향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듯 아이스 와인은 영하 결정화가 남긴 산도와 당도의 이중주를 통해 미학적 완성도를 달성합니다. 이 천연의 산미는 와인의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입니다. pH 3.0 이하의 강력한 산성 환경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와인의 산화를 화학적으로 지연시키기 때문에 아이스 와인은 오크통 숙성을 거치지 않고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바로 병입되더라도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의 장기 숙성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품게 됩니다. 5. 저온 발효의 긴 여정과 귀중한 꿀향의 계보. 당도와 산도가 이토록 높은 극단적인 환경은 역설적이게도 와인을 만드는 주인공인 효모에게는 지옥과 같은 치명적인 생존 환경입니다. 농축액 내부의 너무 높은 삼투압 때문에 효모 세포막 내부의 수분이 외부의 고농도 당분 쪽으로 강제로 빠져나가는 세포 탈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와인 효모들은 이 환경에 들어가면 대사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포벽이 찌그러지며 사멸해버립니다.
따라서 아이스 와인의 발효는 매우 특수한 저온, 내성 및 고삼투압 내성을 가진 야생 효모나 엄선된 양조 효모를 사용하여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양조실에서 수개월 동안 극도로 조심스럽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일반 와인이 따뜻한 온도에서 몇 주 만에 당분을 알코올로 빠르게 전환하고 발효를 끝내는 것과 달리 아이스 와인은 세포 수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투쟁을 거치며 반년 이상, 길게는 1년 가까이 천천히 대사를 이어나갑니다.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약 7도에서 9도 사이의 비교적 낮은 지점에 도달하면 효모들은 높은 삼투압과 자체 생성된 알코올의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쳐 발효를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위적인 알코올 주입이나 가열 없이도 엄청난 양의 천연 잔당이 와인 속에 그대로 품어진 채 내추럴한 상태로 완성됩니다. 국제양조학 저널의 정밀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따르면 이 지난한 저온 발효 과정에서 효모는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휘발성 에스테르 화합물과 모노테르펜류 성분을 다량 뿜어내게 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바로 아이스 와인 특유의 잘 익은 복숭아, 살구, 마멀레이드, 열대 과일의 밀도 높은 풍미와 더불어 최고급 천연, 꿀에서 느껴지는 독특하고 복합적인 귀중한 향미 성분의 계보를 형성하는 원천입니다. 오크통의 탄닌을 흡수하여 물리적 구조감을 세우는 위스키의 방식과 달리 아이스 와인은 오직 포도 자체의 유산과 효모의 극적인 생존 투쟁만을 통해 액체, 황금이라 불리는 독보적인 향의 계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6. 결론. 대자연의 위기와 인간의 집념이 완성한 황금빛 넥타르. 독일의 아이스 와인은 단순한 디저트 와인의 카테고리를 넘어 지리적 한계와 자연의 위기를 대담한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돌파해낸 주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설의 산물입니다. 한겨울의 파멸적인 영하 기온은 포도밭을 죽이려는 대자연의 위협이었지만 인간은 이를 영하 결정화라는 연력학적 도구로 역이용하여 천연의 당분과 유기산을 완벽한 밀도로 농축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주 얇고 우아한 리델잔의 황금빛 아이스 와인을 조금 따르고 그 이국적인 아로마를 음미하는 행위는 단순히 달콤한 음료를 즐기는 것을 넘어 영하 7도의 칼바람이 부는 독일의 가파른 경사지에서 밤새 포도를 지켜낸 양조가들의 집념과 세포 수준에서 벌어진 분자, 생물학적 기적을 온몸으로 향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자연이 준 한파에 굴복해 포도를 일찍 수확해버렸거나 얼어붙은 포도를 녹여서 짰다면 이 위대한 액체 황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일레이의 해풍이 위스키에 녹아들고 켄터키의 열기가 버번을 완성했듯 독일의 매서운 겨울 얼음은 와인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황금빛 넥타르의 계보를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잔에 담긴 아이스 와인의 차가운 눈물 속에서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간과 자연의 위대한 대화를 조용히 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가혹한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집념이 완성해낸 아이스 와인의 황금빛 눈물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기만 합니다. 오늘 밤 아주 차갑게 칠링된 아이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어 보신다면 영하 7도의 칼바람 속에서 밤새 포도를 수확했던 거장들의 거친 손길과 분자 수준의 기적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류 계보학은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지적인 술의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